지금 나홀로 아파트고 72세대 뿐이 안 되지만, 그리고 30년이 33년 된 아파트지만 얼마? 42평형에 1억 6,500에 현재 최고가 지금 거래가 됐고, 최근에는 1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면 정말 저렴하지 않을까요? 국정이랑 좀 비슷한 지금 상권이죠. 그쪽도 보면 똑같은 떡집 있었잖아요. 떡집이랑 먹어요. 오늘은 여기 파주 쪽에 나와 봤습니다. 금촌역 쪽에 왔는데요. 금촌이 어디야?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 원래 파주의 넘버원 상권, 예전에지만 구상권이지만 실질적으로 넘버원 상권이 이 파주 금촌 쪽입니다. 금능역 쪽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뒤쪽에는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촌역 쪽의 뒤쪽에 아파트 상권과 그 다음에 금능역 쪽, 그쪽이 어떻게 보면 금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주시청, 그 다음에 파주경찰서, 그 다음에 파주교육청, 보건소, 그 다음에 의료원도 다 이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넘버원 상권이다 라고 자부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너무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보시면 지금 지어지고 있죠. 이쪽이 지금 율목지구, 그 다음에 금촌 2동 2지구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쪽입니다. 금촌역 뒤쪽으로는 지금 새말지구라고 해서 그쪽도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양주 옥정 신도시 가보시다 보면 걱정하고 똑같은 게, 여기 떡집 보이시죠? 떡집이 똑같이 있어요. 그쪽하고 이쪽도 떡집이 있는데, 이 신상권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떡집이나 상가들로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쪽이 이제 주거단지가 이렇게 새롭게 또 입주를 하면서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주 하게 되면 원래 넘버원 상권 어디다? 금촌이었다. 지금 금촌 현대가 있습니다. 72세대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33년 된 나홀로 아파트지만 금액이 얼마냐면 42평형 얼마일까요, 피디님?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금촌 진짜 지금 금능역 쪽에 가보시면 어떻게 보면 25년 된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그 부분이 다 2억에서 3억대 형성되고 있다. 조용하게 살고 싶고 내가 몸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금촌 쪽에 저렴하게 구 아파트지만, 이쪽에 사셔도 어떤 부상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여기에는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없는 어떤 부분이야, 의료원이 있다. 의료원과 지금 종합병원이 또 작지만 또 병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양주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축에 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3억대였지 않습니까? 옥정신도시는 비싼 곳은 한 6, 7억대,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것들은 3억대도 하거든요. 그것을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서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금촌은 지금 재개발로 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고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엔 넘버원 상권이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파주하면 무시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2000 초반도에는 정말 인구수가 적었죠. 운정 1지구, 2지구가 생기고 2008년도에는 30만, 그 다음에 지금 2024년 말 기준입니다. 51만 1300명이 넘었습니다. 50만이 넘으면 대도시의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이쪽은 야당역 쪽에 나와봤는데요, 야당역 경의중앙선이다 보니까 서울로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또 마을버스를 타고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을버스나 지하 공간에 지상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롯데캐슬 파크타운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 달에 준공된 거고 지금 9년 차입니다. 1076세대고 최고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약 6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현재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얼마까지 거래됐냐면 7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야당역 쪽에서는 당연히 야당 역세권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에 가깝고, 이쪽이 원탑, 그 다음에 캐슬앤 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2190세대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 지금 준공됐으니까 14년차 아파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고가 같은 경우는 6억 4천까지 5천까지 거래가 됐고, 최근에는 매물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5억 6천 7백 정도, 그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공급 부분입니다. 야당역 쪽이 1, 2지구라면 3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정역 쪽에 있고, 그 다음에 GTX A 노선이 있는 파주 운정역 쪽이 3지구가 있습니다. 3지구가 공급이 계속 되다 보니까 교화지구 처음에는, 그 다음에 운정 1지구, 2지구, 그 다음에 3지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공급이 됐던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새 아파트가 계속 생겨나니까 당연히 구 아파트들은 입지도 있지만 가격이 조금씩 조정이 되는 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요인, 상권이 GTX A 노선이 지금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의 중앙선 타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서울을 가는 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1시간 20분, GTX A 노선 타게 되면 서울역까지 22분뿐이 안 걸립니다. 너나 타라, 지금 경의 중앙선. 나는 GTX A 노선 타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요인이 조정되는 부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운정역 쪽입니다. 운정 1지구, 2지구 분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당역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파주 하면 운정 신도시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촌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운정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3지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3지구가 좀 희한하게 지금 운정역 쪽에 일부 있고, GTX A 노선이는 운정 중앙역 쪽이 3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입주입니다. 744세대고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1지구, 2지구 계신 분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전거 지금 주차장도 있고, 주차될 수 있는 차량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역세권이 아니고, 운정 신도시를 봤을 때 한쪽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마을버스로 오시던지, 아니면 지금 자전거로 오시던지, 아니면 차량을 여기로다 대고 어떻게 보면 서울로 진출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종로나 광화문 쪽 가신다, 그럼 몇 분이 걸렸냐면요, 여기에서 마을버스로 먼저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10분에서 15분 거리에 또 걸려서 야당역에서 지금 경의 중앙선을 거쳐서 지금 대곡 쪽에서 3호선을 갈아타서 어떻게 보면 종로 라인까지 가보시면,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왕복이면 얼마예요? 2시간 40분에서 약 3시간이 소요됐던 부분이에요. 그럼 강남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3-4번 갈아타고 실질적으로 더 걸리겠죠. 그럼 4시간도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차량으로 간다, 지금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나마 줄어들었지만, 지금 예전에는 자유로를 타러 갔습니다. 교화지구를 건너서 논밭을 건너서 지금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일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을 근접해서 들어가야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왕복이 4-5시간은 넘게 걸렸던 부분이에요. 차량으로는 엄두도 못 댔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의 중앙선이 예전에는 차량 운행 시간이 1시간 간격이었어요. 더불어서 의료나 어떤 문화도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서북부에 제일 근접한 제일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경계도 접해 있다 보니까 주거지로는 각광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힐스테이트 운정 이 부분은 744세대고
아파트도 지금 37평형하고 57평형이 있습니다. 37평형은 8억 1천에 분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57평형은 8억 9천에 됐습니다. 57평형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57평형 13.39대 1, 엄청난 경쟁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쉽게도 이쪽에 운정역을 거치고 있으니까 좋겠지만 신축이니까 이쪽 부분에 운정역 쪽에 대장 아파트는 당연히 힐스테이트, 지금 운정 아파트, 더 운정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야당동은 또 다르고 메인지구 GTX A 노선 역 앞에, 운정역 앞에 가보시면 그쪽 상권에 정말 대표하는 1등 주자가 새롭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가보실까요? 파주 운정 신도시의 현재 대장도 이쪽에 있고 앞으로의 대장 될 곳도 이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지구, 2지구의 사이에 껴있는 부분이 지금 3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3지구가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고 GTX A 노선이 뚫렸기 때문에 이 A 노선 위치에 봤을 때는 앞으로 이쪽이 넘버원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GTX A 노선 지금 서울역까지 지금 한 22분 만에 개통입니다. 30분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종로, 광화문 이쪽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향후에 26년 되면 동탄까지 지금 개통이 됩니다. 몇 분요? 45분 만에 주파를 할 수 있고 창릉 신도시의 창릉역은 2030년, 그 다음에 삼성역은 28년에 개통을 합니다. 30분대로 강남 쪽을 삼성역을 간다. 획기적인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운정역 우측에 있고 34평 기준으로 예전에는 최고가가 얼마까지 가냐면 9억 7천대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다소 떨어져서 뭐 7억 5천대, 7억 1,500대 거래가 됐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학군입니다. 학군이 파주의 넘버원인 학군, 강남에 대치동이 있듯이 여기에는 운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운정고등학교로 따지면 24년도에 서울대만 16명이 갔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30위권 드는 이런 고등학교 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커트라인도 200점 만점에 194점에서 196점, 엄청나게 높죠. 파주의 엘리트들이 이곳에 있고 그 앞에 학군이 형성돼 있다. 아이파크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또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빌드업 부분입니다. 운정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대, 30평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0평대, 30평대, 40평대 다양하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세대수도 많고 거기에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3000세대의 유용도 있고 입지적인 GTX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도 있지만 그런 빌드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운정신도에서 현재 원탑이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만약에 20평대에 들어간다. 2018년 7월 달에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8년 차니까 25평대가 4억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교화지구 쪽에 30평형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화지구의 30평대는 저렴합니다. 3억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당연히 2억대겠죠. 초기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중장기적으로 재건축 이슈가 되면 그때 정도에는 재건축 이슈로 지금 3억대가 적어도 6, 7억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래 위로 보이시는 GTX A 노선의 3지구에 생기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운정 3지구의 주상복합 1블록에 지어지는 27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37평형이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7억 1,883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경쟁률이 105.87대 1, 그냥 105대 1 정도가 됐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좋았죠. 작은 평형 61A 같은 경우 181대 1,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 앞으로 37평형의 대장 아파트는 이쪽 아파트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지금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고 37평형이 7억 2천, 7억 5천.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앞으로 지금 상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 7억대, 6, 7억대 비싼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상기 신도시가 지금 여기 파주 쪽에 운정 신도시도 7억대에 분양해서 그렇게 완판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기 신도시의 6, 7억대는 비싼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당연히 원탑이 되면 GTX가 강남까지 삼성역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0억대가 넘어가는 10몇억 대가 기본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7억 5천에 분양받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취등록세 내면 8억대입니다. 8억대에 분양받아서 10억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제일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지금 경의중앙선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2외곽을 보시면 지금 양주에서 파주까지가 24년 12월 19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양주에서 파주까지가 개통이 됐고, 앞으로 지금 파주에서 다시 김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하저터널로 해서 지하로 해서 관통이 되죠. 그 부분이 25년 말입니다. 인천 쪽, 김포 쪽에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양평까지 쭉 연결이 되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그쪽까지 개통이 되고, 총 밑에 안산 쪽 이쪽까지 개통이 되면 그 부분이 29년도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쪽만 개통돼도 인천 쪽하고 김포 쪽에서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기 때문에 더 이쪽 지역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요인입니다. 이 가깝게는 문발 1, 2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운정 테크노밸리에 47만 2,600제곱미터에 여기에 첨단 지식 복합으로 또 들어오고, 거기에 친환경 산업단지에 90개의 업체 이상이 지금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고용이 되다 보니까 나는 소득이 더 증대가 되고, 소득이 증대가 되니까 더 소비대가 되면서 아파트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파주 운정 신도시, 지금 파주 딱 하면 정말 멀게만 느껴지고 북한과 근접해 있어서 정말 허벌판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이 영상으로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지금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